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자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정기영 평론가 그리고 건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고요. 낮에는 또 사업자 어디 방문도 좀 하고 했는데요. 네. 여러분 저 석가탄신일에 잘 보내고 계시죠? 해외에서 보낸 우리 동포 여러분은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신 평일이실 텐데 미안합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좋아요 누르고 방송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793명이 보고 있는데요. 예. 어젯밤에 보니까 노임 변호사도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잖아요. 밤에 7,500명이 계속 밤새도록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을. 와, 예. 그래서 정말로 인기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유 박수 치겠습니다. 자화자찬하는 의미에서. 아유, 자자찬. 네, 우리 건대희 본부장님. 예. 네, 요즘 자화자찬 얘기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죠. 네, 대통령께서 자화자찬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보다 우리 정기환 대표를 계속해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서 오늘도 대표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직원이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죠. 저희 아내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간만에 조만간에 아마 대표님께 항의를 하겠다라는 엄포를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댓글 보니까 상황이 오늘 방송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댓글의 느낌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딱 나네요. 아내께서는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경처가 통상적으로 보통은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하고 또 약간 더 높이면 안 사람이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내께서라고 하면 네. 평소에 네. 갑자기 연상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내께서 어떻게 하면 하겠다는 아이고. 그 연상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상상하시고요. 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내께서 하시는 이런 공처가 있으면 댓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권 본부장님의 아내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텐데 남편분이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최방수님, 황금알님, 유금이 TV님, 불탄심장님, 콩야님, 박영숙님, 가을이님 많은 분들이 또 노임 변호사도 응원해 주시면서 저희 스픽스 응원해 주신 분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채널 고정! 예. 네. 지금 우리 방송을 지금 바깥에서 네. 공개 스튜디오처럼 돼 있는데요. 바깥에서 방송 보고 가시는 분이 막 주먹으로 이렇게 네. 치면서 같이 열심히 파이팅을 응원해 해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 가양동, 가양역 근처에 있는 등촌 CGV 이 건물이 이제 저희 스픽스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이렇게 유리창처럼 스튜디오가 이제 꾸며져 있고 유리창이 이렇게 크게 넓게 되어 있고 바깥에 광화문 살롱이라고 엄청 맛있는 유기농 빵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혹은 또 CGV에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 우리 스픽스 이 오픈 스튜디오처럼 되어 있는 여기를 항상 보고 가시면서 응원을 해주십니다. 네, 그럴 때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분들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초두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합 특설법단에서 법요식이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윤 대통령만 온 게 아닙니다. 조국 대표도 오셨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참석을 하셨어요. 예. 이 행사와 관련해서 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체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또 외국 대사들도 많이 왔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왔고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성태훈 이런 사람도 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를 지금 5년 만에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만났는데 대통령이 반갑습니다 인사를 건넸는데 조국 대표가 별 말이 없었다. 그리고 헤어졌다. 이게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이거 하나만 제가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전 대표님? 그러니까 악수를 하고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는 그냥 손만 잡고 아무 소리를 안 했다는 네. 이제 무언의 항의 또는 본인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요. 정치인의 네. 말 한마디 한마디 제스처 하나하나는 뜻을 담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눈을 뿅 뜨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반갑습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조국 대표도 예 반갑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의례적인 악수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국 대표의 진심이 지금 현재 무엇인지 이렇게 가 있고요. 저게 묘하게 오버랩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병원에 갔을 때 이번에 전화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범죄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도 또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아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그러니까요. 일종의 문안 인사를 했다는 걸 보고는 야 저게 담겨 있는 것이 혹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긴 한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첩첩산중이 아니고요. 네. 이제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몰려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어서 오늘 아마 우리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얘기 듣고 깜짝 놀라실 건데요. 그게 정말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실제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도록 오늘 방송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스픽스 전 대표는 점점 과장법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맨날 방송할 때마다 깜짝 놀란다 그래요, 왜?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죠? 제가 아니, 솔직히 여러분, 내가 사회 보면서 너무 좀 심하다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할 때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좀 쓰면 안 됩니까? 아니, 좋은데 맨날 깜짝 놀란 소식을 맨날 이렇게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오늘 또 돼서. 밤에 예. 또 김종대 의원이 특종 터뜨리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변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왜? 늦게 오시니까 변 대표 왜 안 나오냐고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예, 빨리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를 좀 우리 제대로 고객 해보세요. 여러분들께. 예. 저 비가 와가지고 제 예상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예. 근데 매번 늦기 때문에 저런 말을 매번 방송 되는데 오늘 집에서 오는데 그랬군요. 예, 제가 딱 잡아놨는데 시간은 약간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저도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스승의 날이고 그런데 직원이 없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네. 일을 하느라고 아침에 막 텔레그램으로 저희는 지시를 하거든요. 네. 막 한 거예요. 근데 직원이 두 번이나 네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또 내가 지시를 내렸어요. 네. 답이 안 와서 이상하다. 그리고 딱 쳐다보고 있었더니 쉬는 오늘이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정도로 대표들 저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 맨날 그 일을 저는 오늘 진짜 사실은 아침에 쉬는 날인 그 공휴일인지를 제가 잠깐 까먹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오늘 일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던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지만 또 나라 걱정하느라고 바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자, 오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5년 만에 조계종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아까 화면처럼 눈 동그래지는 그 사진 너무 잘 찍은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저거. 야, 게다가 지금 조국 대표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올해 지금 포토제닉상이 그리고 지금 저 사진 보면요 지금 세 명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일렬로 네, 나란히 네. 서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딱 제일 돋보이긴 하네요 조국 대표가 일단 네. 그 외양상으로.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깜짝 놀랐는데 저랬는데 조국 대표는 별말 없었다.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 오늘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고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근데 기대했던 만큼은 좀 임팩트가 없었네요. 누가 그러니까, 뭘 기대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 술 마셔 좋다, 꼭 만나겠다는 발언 하듯이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여론전인데 이왕 이렇게 마주쳤을 때 같으면은 아주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 던지든지 아니면 아예 악수를 안 해버리든지 악수를 아예 안 해버려? 뭐 하나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쪼잔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주 뼈 있는 위트 하나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논평을 들으면서 소나무당스러운 발언이다. 민주당은 절대 안 했을 거고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냥 즐겁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네. 최종적으로 본인의 선택은 아무 말 하지 말자. 악수 오면
그리고 지금 옆에 서 있는 것도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애써 이렇게 대단한 척하고 있지만 그런 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평론하니까 야 갑자기 이제 조국 혁신당 편을 많이 든다 이러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변인 같아요. 솔직히. 대변인 같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엄청 대변인 같아요. 예. 그거보다 소나무당 편향적인. 제가 아니, 지금도 소나무당 우려하고 편향은 걱정하는 아니고. 것은 범야권 연대에서 조국 혁신당이 정말 쉐빙선 역할을 하려면요. 지금 격려하고 칭찬하고 전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네.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 본부장님도 네. 한마디 하시죠. 아니 그 사진 보시면서 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사람이 그 바디랭귀지라는 게 생각이 아니라 뭔가 그냥 즉석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표정인데 네네. 그 표정 자체가 굉장히 오버페이스, 네. 또 오버액션 그런 어떤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나를 우리 와이프를 뭐 건들라고 해도 안 돼.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표정에서는 안 될 텐데 아무리 해도 씩 웃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네. 뒷사진 같은 경우 저 사진 처음에는 표정 눈동그래서 이렇게 좀 과장된 표정이고 그러고 나 표정은 사진. 씩 웃는 느낌의 어떤 입을 다물고 있는 저거는 표정은 매우 기분 나쁘고 내가 괜히 내가 괜히 반갑습니다 인사를 괜히 했네. 그 표정인가요? 그 표정이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떨떠름해 매우 네.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또 저기 이제 조국 당 대표의 표정은 혐오를 감출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함구하겠다. 이원석 총장이 한 7초, 12초 네. 말을 못했던 그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네.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그런 표정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조국 대표가 뭐 혐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나는 그냥 신경 안 쓰려는데 애써 뭔가 참는 듯한 그런 표정이긴 합니다. 옆모습이 잠깐. 근데 저걸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전주에서 한번 이제 이 비슷한 행사 때 이 쫙 인사하다가 강성희 국회의원이 민생은 챙기세요 하다가 한번 끌려나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혹시 조국 대표가 뭐라 그러면 끌고 나가요? 여차. 여차하면 입만 열면 그냥 끌어내겠다 막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입들막 그러니까. 설마 당 설마 조국 대표한테 입틀막을 할까? 예. 야 그러면 진짜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난리가 나겠죠. 네, 어쨌든 참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혼자 고관 그 위에 계시면서 고관 뭐 척하시면서 다른 범죄자들 뭐 만날 필요가 없죠. 이런 얘기해갖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금방 이렇게 수세에 몰리니까 또 태도도 바뀌고 많이 달라지는 걸 보니까 참 사람이 유연하다. 참 융통성이 있구나. 혹시 용산 대변인이세요? 용산 대변인 하셨어요? 네,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구나. 사람이 참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 제가 해봤습니다. 시장님 만나셨습니까? 네, 네, 두 분 다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요, 뭐 이런 법요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마이뉴스에 또 이런 기사도 하나 실렸어요. 제주 남선사 주지 행운 스님이라는 분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김건희, 윤석열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 이건 이제 아마도 그 스님이 얘기한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자승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이 그때 이제 뭐 이거를 사실은 저는 좀 그 죽음이 매우 석연치 않고 이상했는데 그때 법당을 불태우면서 같이 본인이 이제 무슨 공명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때 그 자리에 곧바로 국정원장이 먼저 그 도착을 했다는 거야. 제일 국정원이 그런 국정원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승 사망 현장에 국정원이 왜 도착하냐. 이거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 기사에 보면 바로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소신 공양하기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을 하셨더랍니다. 이 자승 스님이.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은 사실은 조금 정권하고 약간 야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이튿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게다가 국정원이 먼저 왔다. 수상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처럼 우리도 야단 법석 승가위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좀 참여하고 싶다. 도저히 우리도 못 견디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온 나라의 모든 국민이 도처에서 못 살겠다는 장탄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스픽스 대표님? 네네. 네, 어떤 특종을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니 특종보다 지금 이제 그 뭐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잠잠해졌는지 더 네. 격앙된 상태에서 용산과 맞짱을 떠야 된다는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 이야기가 그냥 뭐 보통 명사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이면 보수 정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완벽하게 절연을 해야 퇴로가 나오거나 탈출구가 나오는 것이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이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요. 대통령이 영부인을 위해서 국가의 사법권 전체를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뒤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인사를 당한 쪽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인사권자가 인사를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거기에 있던 차장검사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갈 지경에 자 검찰총장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건의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정기인사 그 말짱 꽝인 거 이미 드러났고요.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거를 지시했다. 그것도 석연치 않죠. 이 사람이 왜 지시를 합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 협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고 막기 위해서 강제로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뭐가 잡혔으니까 야 이거 안 됐다. 큰일 났다. 지금 당장 인사조치해. 라고 해서 검찰총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 밤새 뭐라 그럽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반란 일으키듯이 막 인사를 해버리고 간 이 상황이 폭풍전야의 상황으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눌 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게 이루어졌고 금요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발 좀 인사 좀 밀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전격적으로 이 인사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고 특히 대검 참모하고 반부패 부장은 좀 잘리지 말고 본인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양석조 반부패 부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돼버리고 이 상황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뭔가 잡혔기 때문에 그 뭔가가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빼도 박도 못하게 어느 한 곳으로 쭉 올가매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었을까 이제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고 차장 고영곤 차장이 4차장 검사인데 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부연하자면 이제 수사를 해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하더라도 입증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단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고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끝을 내자. 네. 이거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검가면 끝난다 이게 다. 네. 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자체를 없던 걸로 만들라고 무건의 압박을 받으니까 검사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검찰 조직의 문제이든 윤석열 정권의 문제든 이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바로 모가지 쳐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MBC에서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소환조사. 그거가 완벽한 도화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들 경로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명품백만 가지고 일단 소환 조사를 하면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약간 안이하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품백 소환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거기서 끝을 내겠다고 가버리니까 네. 야 이거 빼박인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서지 않으니까 강제로 조치했고 본인 임기가 있으니까 야 그럼 너도 나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면서 수사검사를 다 교체한 건 아니죠. 수사검사의 간부들을 교체했으니까 그 검사한테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한테 지시를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언론에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총장이 네. 막을까 싶어서.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내란입니까? 아니면은 내부 전쟁입니까? 권력 투쟁입니까? 뭡니까 이게? 국가와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검찰이란 기관 안에서 이 일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뭐냐? 누가 지시했느냐? 최상명 우리 특검 관련해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그 전화를 내서 지시를 하도록 했느냐가 핵심 아닌가요? 네. 지금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것도 뭐 죄송합니다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자막 보면은요, 명품백 수사 라인 12초간 침묵한 검찰총장이라고 나오는데 참 저것도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5초간 침묵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7초간 침묵했다 그러다가 12초까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그 초를 재고 있지는 않았었겠습니다만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돌려보면서 잴 수 있겠죠. 그만큼 길게 지금 검찰총장이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을 꼭 담으면 입을 꼭 다물고 하려다 말았다. 근데 그게 상당히 길었다. 근데 요 얘기가 지금 계속 반증처럼 나오는 거라서 어쨌든 참 심각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지영 목사가 그랬잖아요. 12시간 조사받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그랬는데 내가 준 그 디올백만 물어본 게 아니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 그리고 백은정 서울에서의 백은정 대표도 20날 들어가기 전에 나 자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대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나 아무 자료도 안 내겠다. 야당에 뿌려버리겠다. 방송사에 뿌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라는 거죠. 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현대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약에 근데 일정 정도의 단서를 일선 수사 검사가 쥐고 있으면 위를 교체했다고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실례로 공수처가 작년부터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 윗선은 다 바꿨습니다. 윗선 싹 다 바꿨고 이제 공수처까지 들어왔는데도 지금 못 막고 있어요. 지금 이 공수처 내부에서 만약에 막으면은 이제 제2의 박정훈 터진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 일정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되고 단서가 있으면은 검찰 중앙지검장하고 차량들 바꿔봐야 막지 못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수 유튜버들을 챙겨 보니까 네. 김건희 비리를 막으려고 인사교체한 것까지는 그건 비용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뭐 같은 편이라 그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겠냐면은 그냥 이원석 체제에서 보수가 이 윤석열을 찍었을 때 기대했던 문재인, 조국,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똑바로 한 거 뭐가 있냐. 그래서 문재인 지금 그 전 사위 그거 수사다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네. 이걸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거 하고 지금 아마 이 정권에서는 여기에 사활을 벌인 것 같은데 이화영 지사의 판결이 이제 다음 달에 선고가 되니까 만약에 이화영 지사가 유죄가 나오면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명시가 되면은 그거 아마 진짜 신속히 아마 이제 구속사로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김건희 수사를 막는 것 플러스 알파 정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뭐 눈치 보고 안 했던지 뭐 건이 없어 못했던 이런 좀 정치 보복형 수사를 더 가속화하려는 그렇게 해서 정권의 승부를 아마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 영장 청구까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형을 받으면은 지금 네. 15년 구형 받았잖아요. 네. 7, 8년 정도의 선고가 나오면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냥 이거는 정권 운 걸고 구수사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왜 영장 발부가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네. 사건의 끝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게 뭔 사건이 뭐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 번 더 되돌아 보시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지사가 있었고 그 사람은 정치권에서 와서 자 남북 경협 뭐 경제 뭐 이런 걸 활동을 했습니다. 네.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을 했겠죠. 그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가?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방북하기 위해서 거기 돈 300만 달러를 갖다 주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내가 방북하면은 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네가 대신 300만 달러 갖다 주라고 이게 어떻게 성립된 거야? 설사 누군가 진술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어떤 정치인이 하냐고요. 이게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끝까지 회유를 해서 그런 게 있다는 흔적이 나올 때까지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저거는 이미 자체가 시한폭탄인 게 이화영 지사의 지금 이 협박 회유건이 지금 있는데 이번에 그 수원지검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출정 보고서를 못 주겠다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검증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냥 선고를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선고가 나와도 받는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협박 회유의 진실이 법정에서 안 가려진 상태에서 선고를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그 선고 근거로 구속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총 들고 싸우는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얘기하지만은 이 장시호 녹취 회유 뭐 협박까지 합쳐져서 네. 뭐 전국이 이제 그냥 전쟁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거대 본부장도 한마디 하시죠. 네. 너무 말할 기회가 없어요. 아니 그 뭐 다 경청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 이제 이채 영명주를 놓고 봤을 때 그 영수회담까지는 이 채까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다가 이제 명주 부분이 이제 이후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부각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재형 목사가 지금 또 얘기하시는 것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로를 결심했다고 하셨어요, 영상을. 그래서 사실 김 여사한테 선물 건넨 이들이 본인 외에 더 있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큰 폭풍 하나가 또 관련 인물의 더 많은 사안 하나가 양평 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 앞으로 큰 화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첩첩산중이야. 모든 게 해결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 2년을 딱 되돌아보니까요. 모든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였고 큰 문제가 첩첩이 쌓여서 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발짝이라도 누군가 들어가는 순간 다 폭로가 되니까요. 들어가는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아니 있습니다. 뭐 이런다고 사실 그게 덮어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마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국민이 사기당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라고 느낄 상황이다. 그런 말을 이제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사람조차도 그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방송 나와서 할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도 그렇게 말했어요. 뭐 수사 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인사를 그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불태워서 의지를 불태워서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창수 지검장 이번에 중앙지검장 된 사람도 옛날에 그랬어요. 수사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2022년 4월 달에 그 사람이 다른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구 2차장으로 갔을 때였는데 그때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정권에서이라도 만약에 뭔가 나오면 자기가 열심히 밝혀내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어요. 물론 그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참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예전에 한 행동이 있고 이제 앞으로 그분도 상황을 좀 따져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그렇게 떠들면 뭐 하냐. 이원석 총장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냐. 이제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투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받아들여지겠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참 복잡하잖아요. 자,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DNA도 똑같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 때문에 바깥에서 보니까 더 큰 악, 그 악을 일종의 제압하고 통제하고 수사는 그렇지 않은 검찰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정의로운 거야 아니냐 이렇게 약간 착각을 그렇죠. 착시가 좀 우리가 벌어지죠. 착시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검찰이든 이 검찰이든 검찰 조직이 가진 속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행위 자체는 출발이 소악에서 출발했던 그렇지 않은 악에서 출발했던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밝혀달라. 그럼 국민적 요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이 근본적으로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존재하는 검찰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오죽하면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듯이 네. 자신의 정치적 아니죠 공직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이면이 뭐냐 우리가 네. 모르는 정말로 사악하고 설명되지 않는 뭔가 큰 일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걸 확인했다 이걸 막으려고 한다라고밖에 추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권 4차장이 그 딱 이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조작 수사의 그 아주 주역입니다. 주역이에요. 그래서 발탁이 돼서 이 조국 내전, 그래서 정경심 교수를 탈탈 턴 또 주범이에요.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까지 포함해가지고 야 우리가 수사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 뭐 어떻게 가지고 조국 그 부부를 자기들 표현대로면 해치워서 정권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역이 고용권이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제 뭐 김건희 외모권 이래서 도이치 그 주가를 지금 잡으려고 고용권을 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함께 해봤던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고용권 놔두면 끝장나겠구나 애들이. 그래서 일단 날려버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물이 4차장에 들어와도 이미 밑에 검사들이 다 봤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고용권이 어떻게 출사하는지를. 그래서 이 밑에 검사들이 만약에 뭔가 지고 있고 수사 플랜이 있다는 것을 중앙지검장하고 4차장이 바뀌었다 해서 찍어 누를 수 있겠냐. 그럼 잘못하면 이제 또 제2의 박대령 사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총장과 그 밑에 있던 휘하에 있던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잘 수사해라 그 한마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상황을 좀 만들었던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마 그 고용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수사의 팀을 독려했을 거고 일단 이 검사들 자체가 봤잖아요. 이 수출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뭐 김건희 건이야 뭐 탈탈탈 털 것도 없고 정말 이게 이 너무 쉬운 수사고 뭐 솔직히 뭐 제가 들어가도만 2, 3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수사 같은 경우 네. 다 나왔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네네. 그럼 그냥 정상적인 초보 수사만 해도 잡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상황에서 위에서 하지 말라고 찍었다고 그게 막히겠냐. 저는 막는 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막는 것보다는 딴 쪽에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 공격이 최선의 방어나에서 마구잡이로 이제 털고 다니지 않을까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을 벌겠죠. 무조건 수사 안 해, 다 중단해, 네. 기소유예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연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결제 라인을 받지 않고 수사검사가 저 이거 중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행 안 된다고 자기가 어떻게 항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일피를 미룰 거고 4차장 검사 바뀌었으니까 자일피를 미룰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때까지 물러나고. 물러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이고 또 다른 작전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개원됩니다. 자, 그럼 특검 추진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만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또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계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을 어떤 식으로든 누르고 있으면 일선의 수사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 벌기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기회가 다시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시간 버리면은 22대 국회의원들은 바본가요? 6월 달부터 이제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 9월 달까지 이 수사 뭉개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쓰는 계획은 이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거부권 행사 또 해버리면 되잖아요. 거부권 행사 할 수 있잖아요. 200명 넘어야 되는데 200명 네. 못 넘긴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있으면 또 시간 벌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아니 지금 이거를 설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작전이 아니고는 이 지금 하는 행태나 내용을 봐서는 설명이 안 돼요.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막으면 끝까지 막아보자.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이게 절단이 나는 거죠. 뭐 국정 운영이 없고 협치도 없고 뭐 정치복은 아예 없는 거고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수사는 다 막는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국가 아니, 기능이 마비된 거죠.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서 이제 이걸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7일 날 이게 국회에서 그쪽으로 용산으로 보냈어요. 네. 그러면 15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돼서 이걸 21일 날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21일 날 그래서 이걸 뭐 하나만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21일 날 아마도 이제 그쪽에서 뭐 제2요구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나면 국회 21대 국회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겠죠. 재의결할 거 관련해가지고 아닙니까? 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럼 여론이 엄청나게 더 나빠지겠죠. 엄청나게 예. 나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곧바로 22대 국회가 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도 살고 야권들도 전부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금 문제가 돼서 거부권 행사가지고 안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그걸 그대로 넘겨둘 수는 없고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더 뭉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든지 말든지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표결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이게 200명을 꼭 의미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그 재의결할 때 무기명 투표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도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런데 그렇게 안 될까요? 이번에는 아마 재의결에서 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내부 어떻게 단속하고 있냐면은 네. 새 국회의원은 네. 한번
논의해보자. 이번까지는 거부해주고 아하. 생각했다면 논의해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요 내부에서 지금? 독소장도 좀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버는 그런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 이번엔 그다음에 지금 뭐 공기업 기관장들하고 보셨죠? 몇 개는 한 예, 900개 예.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 보내줬죠 그 자리로. 이미 갔고 이제 네. 앞으로도 갈 예정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계산해 보면 굳이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최상위 특검법 제2 의결을 해서 패스시키자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2대 국회 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격앙돼 있고 이미 지금 국민들이 격앙돼 있는데 네. 국회의원들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겠죠.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에요. 108명 있으니까 자 일단 특검법 발의하잖아요. 그 패스트 트랙 안 태워도 됩니까? 태워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80일. 6개월.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간 벌면 무조건 우리는 버틸 수 있지.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게 하는 순간 끝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상황을 보면 그런 계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하는 또는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만 믿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싸우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과 상황은 기초적인 것조차도 용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국민들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던지는 이거는 뭐 단순한 겁니다. 용산 쪽에서는 어쨌든 개헌하면은 특검도 여러 가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패스트트랙 가면 다 6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 말은 민주당이나 야권들이 그렇게 그냥 무조건 팩트에 꼭 올릴 정도로 하겠느냐. 패스트트랙 올리는 게 어떤 선진화법에서는 가장 그 패스트가 패스트잖아요. 빠른 절차가 6개월이다 보니까 그럼 6개월 시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뭐 하느냐? 조국 구속시키고 이재명 구속시키고 승부를 건다. 이렇게 딱 전략 나오는 거예요. 아 조국 대표가 아직 그 대법원 그게 네.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승부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상황이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수가 이런 하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검찰 인사를 다 해가지고 수사 라인을 교체하는 일이 아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인데 네.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수를 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수법 자체가 너무나 하지하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이럴까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계속 거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라가 어떻게 가든 거부하고 그래서 국회도 역시 108명을 국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얕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탄핵이라고 한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사람들이 그냥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에는 뭐 특검법에 대해서 뭐 거부해야 된다는 식으로도 말을 하던 이제는 어제 페북에서 그랬죠.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것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 T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건 탄핵을 지금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네 목숨줄은 우리가 쥐고 있어. 이렇게 사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움직입시다. 이거 지금 이제 안 됩니다. 이 정권은. 이렇게 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연히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지금 유튜브 저희 뭐 보수 채널도 제가 이제 모니터링 보는 거는 네.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탄핵 정국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됐다라고 또 얘기 나오는 정도로 지금 또 뭐 이번 뭐 그 마침 오늘 그 여론조사 또 결과도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그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 뭐 여론조사를 한 언론에서 지금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면 눈여겨볼 만한 것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 TK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가 50% 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뭘 신뢰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수사 잘 못할 것이다 라는 수사 의혹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봤을 때도 원래 보통 70대 연령이 높으신 분들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마저도 48.7%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법야권에서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좀 신뢰하지 못하는 신통치 않은 어떤 행보를 보인다면 뭐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 때처럼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촛불 집회라든지 또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두 분처럼 우리 전 대표나 전 대표 말처럼 특히 저는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되도록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검은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검하는 과정 중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특검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사실은 저는 몰아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나서 그 검찰 인사의 목적이 뭔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그게 네. 아니라고 이제 오는 거고요.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하나로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네. 탄핵 아니면 특검으로 가면 된다 이랬잖아요. 특검으로 저는 못 간다는 쪽으로 이제 점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 정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수도 없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비판의 핵심적 내용은 뭐예요? 나라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국정에 좀 책임도 지고 정치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그걸 도무지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결국 국회가 강제해서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특검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미 먼저 탄핵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특검을 통해서 정리될 국면이 아니라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법령적으로 알고 국민들도 그러면 아예 탄핵을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권 심판을 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해라.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 수준의 우리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특검을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탄핵 이야기가 함께 해야 된다. 국민도 탄핵을 하자는 걸 공론화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이야기가 본물 쏟아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을 그냥 계속 논의해봐야 돼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 믿지는 않아요. 그분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사실 약간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준석 대표를 특별히 믿는다는 건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탄핵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스스로가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준석 대표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수에서는 아직 윤석열 아직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윤석 대표는 나한테 빨리 권한을 줘라. 아하. 안 주면 진짜 탄핵당한다. 이런 정치적인 딜인 거고 보수는 지금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네. 저는 약간 이화영 지사의 이 선고가 제일 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선고를 미뤄야 돼요. 이 협박 회유 문제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미뤄야 되는데 지금 판사가 전혀 안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협박 회유의 그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 이화영의 협박과 회유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때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건 진짜 이 탄핵을 공개 선언하고 전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무기력한다 또는 야당이든 또 국민이든 무기력한가 하면요. 이게 인사의 목적이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의 방탄이었잖아요. 네. 하루 정도 그렇게 갔다가 보수 언론도 도저히 이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설명이 안 되는 인사였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이것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대통령이라는 일종의 권한 위임 체계에서 대통령 인사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맞나라는 근본적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 마누라 무슨 문제 있으니까 내 가진 권한 가지고 인사해서 이 사람 수사하려는 사람 다 잘라버려.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어떤 기관장이 이런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용납이 되냐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용납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고시 출신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 다 모여놓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 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서 동의를 해달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권한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이 위임된 권한으로서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기 필요에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를 바꿔야 되죠. 그것이 아닌데 이걸 임의대로 행사했는데 아무렇게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통제할 길이 없어요. 네. 그냥 쳐다보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탄핵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장 이제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은 바로 탄핵해야죠. 이제 국회 열리면은. 네. 그럼 뭐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어겼고
그거를 문제제기 처음 했던 게 윤석열 이전 아닙니까? 예,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이죠. 일단은 뭐 법무장관 탄핵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탄핵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윤석열 총장 당시에는 그 문제 제기도 사실은 틀린 거였어요. 틀린 문제 그 제기였죠. 당시에 뭐 법무부 장관이 이리 와라 다 저리 와라 막 이러는 예, 막 거잖아요. 예. 서로 협의하려고 예. 계속 했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일부러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닌 거고. 아닌 것처럼 이번에는 거고. 협의하자고 그런 거를 날려버렸기 예. 때문에 그러면 6월 국회의원 되자마자 법무장관 탄핵에 들어가면은 뭐 사실상 이제 탄핵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정말 사법 사유화가 너무 심하다.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탄핵 사유인데 사법 사유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인정받기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쟁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지만 지금까지 지금 나온 상황들 정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런 프레임을 씌울 수 없는 그런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권 행사한 거 아무 문제 없다. 김건희 그 수사에 대해서 방어백 친거 아니다. 이런 사람 나와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각자 책임을 좀 지자. 적극적으로 대통령 옹호하고 잘했다고 생각할 사람 공개적으로 이야기 다 하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했어요. 곽규택 당선인이라고 부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 있는데 저희 앞집 살았어요. 그분이 부장검사 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하다가 이제 옷을 벗었고 그분 형이 곽경택 그 형 예, 친구 감독 친구 예.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거 인사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와서 많이 해놓으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역사라는 것은 평가를 할 것이고 해놓고 그래서 당당하게 아닌 사람 아니라고 해놓고 맞는 사람 맞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다 얘기해 놓으세요. 김건희 방패 수사라고 이거를 옹호하진 않고 그동안 문재인, 이재명 족대 수사를 못한 거에 대한 이제 잘해보겠다는 인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보수 같은 네. 거예요. 어쨌든 인사 자체는 뭐 지금 이제 원래 왜 9월달에 안 하냐 미뤄달라 그랬는데 왜 안 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다. 원래는 총선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미뤄졌던 거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이런 이야기도 해죠. 명품백과 받을 수 있다. 300만 원짜리 대통령 부인 그 정도 못 받나?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인지 그것도 옹호해주고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사가 23억 부당이 있다는 거 있는데 그렇게 다 해먹고 사는 거지. 왜 이거 들켰다고 난리여. 이렇게 옹호해 주라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면서. 근데 사실 제가 그분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도요. 맞아요. 앞뒤를 종합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단면만 보면 왜 틀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인사권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이 당연히 급하게 인사도 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인사이죠. 네네. 그러나 그 이면의 진실이 그것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이것을 인사권에 대한 것인데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나 위선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CM파크님이 지금 대한민국은 검판사 협작공화국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장시호 녹취록 지금 요새 계속해서 확실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도 난리가 났습니다. 김영철 검사 이제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한 바로 그 김스타님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이거 변 대표가 잘 아시겠죠? 이거 제가 좀 이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 장시호 녹취록의 핵심은 김영철이 장시호한테 위증 교사를 시켰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자기는 나가서 위증을 했다. 검찰이 써준 검찰이 불러준 대로. 자, 그럼 그건 엄청난 범죄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짚은 그럼요. 대로 10년 이상 범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장시호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는데 6개월 전에 나온 입장이 아니다. 그냥 그건 내가 거짓말했다. 이제 녹취는 그냥 내가 거짓말했다. 자, 그러면 녹취 그대로다 보면은 형 10년 이상짜리 위증교사 공동 점검이야. 장시호하고 김영철은. 그러면 그거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장시호가 맞아요. 저 위증교사 했어요. 바로 구속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장시호는 부인을 하겠죠. 근데 부인하는 문자가 나왔다고 문화일보, 채널A가 모든 언론에서 또 게임 끝났다. 또다시 청담동 술자리냐. 그리고 뭐 심지어 장시호의 거짓말에 휘둘린 대한민국 정말 이 기자 수준들의 정말 제가 참 좌절할 정도인데 네. 장시호를 그러면은 그 당시 특검에서 어떻게 띄웠는지 보세요. 막 복덩이라 그러고 한동훈의 워딩으로 장시호는 너무 머리가 영리하고 정직하고 이래서
모든 이 수사를 장시호의 증언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 실제로 박근혜 집에 현찰 더미가 있어가지고 그 현찰을 최순실이 저보고 쓰라 그랬어요. 이 장시호의 증언으로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공수를 묶였고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막 인정하다가 이제 와서 장시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은 그 당시 했던 것도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시호가 과연 그런 위증교사를 했다는 그런 좀 객관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냐 없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장경태 의원이 그걸 짚은 거예요. 장시호 녹취가 완전 생판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을 담고 있다는 증거를 잡은 게 장시호가 하루는 딱 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이 영철이 오빠가 조만간에 중앙지검에 공판팀장으로 부임해 오기로 했어. 그러는데 실제로 그때는 부임이 발표되기 전이에요. 인사가 9일 전에. 9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시호 검찰 쪽 씨가. 인사를. 예. 근데 언론 보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 없이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김영철 직접 안 듣고는. 그래서 김영철을 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했는데 김영철이나 채널A나 조중동이나 이런 문제들은 답변 전혀 안 합니다. 장시호가 검찰 내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진실은 담고 있다. 장시호가 과장을 했더라도 완전히 2년 동안 이 1300개 파일의 녹취가 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꽤나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김영철 검사가 그 이재용 부회장 얘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녹취록 보면. 그것도 그러니까 장시호 녹취와 실제 그때 벌어졌던 사건들을 딱딱 비교하면은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져요. 거의 다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네. 바로 이재용 프로포폴 사건인데 네. 그러니까 장시호 얘기는 이재용과 이제 공판팀장으로 부임한 김영철이 한판 승부 벌이는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너 이재용 그거 그 프로포폴 그거 맞은 거 알고 있지 않냐? 그거 모든 데이터를 나한테 달라. 내가 이재용 무릎 꿇어 버리겠다. 결국 그런데 장시호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나도 이재용이랑 같이 병원에서 같이 맞았다는 거야 프로포폴을. 그래서 장시호가 결국 고민하다가 그 자료를 넘겨주는데 그게 CCTV예요. 이재용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는 CCTV가 찍혔는데 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용 씨가. 네. 수염을 붙이고 모자를 쓰고. 근데 그거를 장시호가 짚어줍니다. 이거 이재용 맞다.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 같이 따라 들어온 여자들도 같이 맞았고, 이거는 뭐, 우리 뭐 여러 제보를 봤을 때 장시호도 거기서 같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영철한테 장시호가 줬다고 주장을 하고, 결국 이재용 쪽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일단 이재용 구속이 되고 네. 이재용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 7천만 원형을 받습니다. 근데 장시호는 그러면 뭘 요구했냐 그걸 해주는 대신에 네. 내가 프로포폴 맞은 거는 빼줘라. 내가 제보자니까. 실제로 장시호는 빠졌어요. 네. 경찰 내사 단계에 있던 장시호 빠졌고 또 하나는 동계 스포츠센터에서 장시호가 7억을 횡령한 건이 있는데 민사에서 패했음에도 형사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장시호를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녹취에서 떠든 내용이 실제로 사건하고 다 똑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용이 여자들을 데리고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 이거는 이재용이 7천만 원 벌금 맞을 때는 없던 얘기예요. 네. 그냥 프로포폴 맞았다 7천만 원 맞았는데 벌금에 네. 여자들을 데려가서 같이 맞았다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이걸 뉴탐사에서 여러 차례 삼성한테 이거 삼성 오너의 이 사생활이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근데 아직까지 삼성은 답변은 없고. 아니 실제 그런 얘기가 있어. 2021년 10월 26일 날 2021년 여러분 2021년 10월 26일 날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해 가지고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벌금 7천만 원이 나와요. 당시에 재판부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달라.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뉴탐사에서 얘기한 거나 변 대표가 얘기한 장시호 씨가 이재용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알려주면서 약점을 잡고 김영철 검사로부터 무슨 오다를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정황 비슷하게 좀 약간 상황이 뭐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느낌이 나잖아요. 자, 이 진료 기록에 이재용 이름 없었어요. 장시호 이름이 있었는데 네. 이재용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강력한 증언자가 없이는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장시호가 잡아줬고 이재용이 수긍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7천만 원처럼 맞고 아까 말한 대로 여자들이 같이 맞은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없었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뉴탐사에서 장시호의 워딩 그대로 여자 둘을 데려서 같이 맞았다는 건데
아 그럼 삼성 정도에서 이거를 유탐사가 그래도 지금 30만 40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러서 막 100만 200만 나오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해요. 삼성 쪽에서. 이거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아무 답변 안 하고 삼성에서 지금. 어쨌든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근데 그 장시호 씨의 녹취록은 2020년 뭐 7월, 8월 막 요때쯤에 계속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한 게 나오죠. 그 내용은 2020년 10월 달에 녹취였어요. 예, 10월 달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2020년 5월까지 이제 자기도 같이 이제 했던 것들을 같이 추정한다. 막다른 거예요, 장시호와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재용하고. 예. 어쨌든 이재용 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7천만 원 벌금 받았으며 1,702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검찰 구형하고 똑같다. 똑같습니다. 검찰에서 네. 7천만 원 구형했고요. 그다음에 1,702만 원. 아니 근데 7천만 원 이 벌금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7천만 원 정도 때리려면 실형을 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사법거래라고 주장하고 장시호의 판단 이거 자체가 사법거래라는 거고 이 건은 사실 확인하기가 너무 쉬운 게 장시호 어디에 경찰 내사에서 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한 9월 10월 정도에 경찰 내사 자료에 장시호 이름이 있을 거고 이재용의 이름은 애초에 수사에 없었는데 들어왔다. 그럼 그 당시 수사 자료를 보면 다 맞아떨어질 겁니다. 네.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서 수감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 8월 13일 날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프로포폴 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포폴이 이 가석방 전에 터졌으면 가석방 됐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지구 이재용과 딜을 쳐서 석방 시켜주고 벌금 7천을 때리는 그러니까 이재용도 사법거래 한 거죠. 이 검찰하고. 야. 이걸 보면 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전혀 증거 없이 접근하면 이거는 무협지다. 그렇죠. 무협지. 소설이다. 진짜 무협지네. 무협지고 예, 소설 예. 같은 얘기인데 실제 일어났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그 증거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검찰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 있는 결국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권 네네. 그다음에 공소유지도 검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정말로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또 단면이고요. 저는 끝까지 이 문제가 진실이라는 최종 관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시호 씨가 했던 그것도 저는 부분 들어보니까 그걸 아예 과대망상증이어서 오버해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기에도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어났던 사건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죠. 네. 과잉해서 본인의 약간 행동을 과장할 수는 있지만 그 과장 이면에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날짜로 보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부인하기 때문에 그 말이 없어집니까? 자기 친구한테 일부러 할 짓이 없어가 그 거짓말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지금도 진실이 뭔지 판단 안 하고 이거 나한테 유리한 거야? 나한테 불리한 거야? 우리한테 이익이야? 우리한테 손해야? 그럼 싹 닦아.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그냥 부각시켜. 무리해? 그러면 아예 보도하지 마. 우리 모른 척해. 이렇게 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라고요. 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적 녹취의 증거 가치를 높이 사는 이유는 거짓이 없이 정말 이 모든 것을 까놓고 이야기한다 해서 사적 녹취가 증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1,800개 파일에 이게 녹취가 들어왔는데 당사자가 당연히 드러나면 안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적 녹취 가치인데 당사자가 부인한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야 끝이다. 어떻게 언론사가 그냥 다 대놓고 채널 A 정도의 언론사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김영차 검사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장시호 씨 말이 뭐 연인 관계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 되게 우리가 보기에 지금 매우 심각해 보이는 뭐 위증 교사 관련된 내용, 뭐 숙제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자 장시호 씨 말이 어쨌든 지금 우리 보도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믿음이 좀 혹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김영차 검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해죠? 아니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이재용을 연결시키는 처벌이 제일 중요했는데 사실은 그 연결고리 특히 또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돈을 나눠 쓴 경제공동체 연결고리 잡는 게 워낙 어려웠는데 그걸 모두 장시호의 진술로 떼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그 중에서만 맞는 말도 있겠지만 없는 말도 있을 거고 지어낸 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국정농단 수사에
정말 이게 다 맞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윗선에서 지시했을 것이다. 저는 예를 들면 당연히 윗선 지시, 팀장이 윤석열 그 였습니다. 윗선이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었어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위증과 위증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태블릿 PC 2편입니다. 그 태블릿은 조작된 게 다 각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그게 장시호의 위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법원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저거는 당연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누명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시켰던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인 거죠, 저건. 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맞다, 정의롭다, 윤석열 검사장 그리고 참 잘한다 한동훈 차장 그랬는데. 잘한다고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자, 박근혜야, 저거야, 야 이 목적을 향해서 다 뛰어 이렇게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뛰었던 거고 그걸 증거를 짜 맞추게 했다. 이럴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또는 제3의 인물이 범법 사실이 있을 때 검찰이 야 조작하고 강제로 끼워 맞춰서 위정교사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잡아 넣도록 하면 안 되는 게 법치잖아요. 네. 그걸 지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법치에 맞춰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않느냐? 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지금 검찰을 더 이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출발 지점은 사실이고 진실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덜শু기를 통해서 얼마 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검찰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잡아 넣어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사람은 김영철 검사는 가장 앞장서서 뛰었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죠, 사적으로.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정인하고 무슨 어떤 관계인 거를 부적절하게 만들어서 했고 그 내용이 달려있고 뭐 대화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이거는 공직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화. 그리고 이 사람은 조사받는 피의자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검사가 무슨 짝짝꿍이 됐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얼마나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신만만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든 내가 피해 나갈 수 있다. 그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예? 참. 근데 그 당시 재밌는 게 이 위험한 일이 터지면은 이 김영철이 장시호에게 태국으로 좀 도망가 있으라는 그 2020년도 녹취인데 태국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태국으로 장시호가. 도망가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김영철이 태국에 실제 있잖아. 지금 태국으로 도망가 태국에 있어요. 있잖아. 네, 태국으로 도망가 있어요 지금. 오. 그러니까 장시호 녹취를 거짓말하고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 맞아 들어가요. 혹시 그 태국으로 도망간 시점이 6개월 전인가요? 6개월 전입니다. 예. 그러면 그 6개월 전에 이 말 다 거짓말이었어라고 나온 거죠. 하고 그냥 바로 도망갔습니다. 녹취록이 예, 예. 막 터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 예를 들면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예. 증거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기 태국 간 거 이렇게 도망간 보는 겁니다.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덮어놓고 끝내기 위한 알리바이를 한 게 만들어주는데 이거 사실 아니야라고 가버렸죠. 근데 거기서 김스타님께서 정말로 태국으로 도망가라고 했다고요? 1년 동안 도망가 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데려오겠다 뭐 이런 식의 녹취가 나왔는데 실제 태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예. 1년 뒤에 장시호는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공소유지를 검찰에서 다 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과도했어, 증거 없어,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용 지금 삼성 회장이 나와서 이거 진실 이야기하겠어요. 본인도 그런 것 때문에 벌금까지 내고 사법 처리 다 받았는데 야 그거 아니다,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 당시에 이런 강압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내가 당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처벌 다 받고 다 끝났는데.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정말로 장시호 씨가 친구한테 나 태국 가서 술집 할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당연히 부인하겠죠. 아예 아무 말도 안 아예 하겠죠. 말을 안 하겠죠.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겠죠. 이거 박근혜가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는 이미 윤석열하고 공천 거래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력자들 3명에서 거래를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안 파헤치면 지금 이화영 지사한테 똑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 그러니까 우리 편에 유리하다고 덮으면 안 되는 게 누가 죽을지 몰라요. 이런 검찰의 농간에 의해서. 세상에. 시간이 가면 기억은 다 사라지게 돼 있고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네. 이거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좀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스픽스 노영희, 정교환, 변희재는 미스테리 극장을 자작하는 소설가로 우리가 아마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평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요? 구속. 아니 그거는 뭐 장치록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밝혀보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뺍니까? 왜 얘기 안 해? 이분은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좀 오래 가시고요. 우리 한번 살 만큼 살았고 다 이제 이거 보세요. 아니 저는 안 돼요. 황금 밑자리 깔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도 모든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이걸 그냥 넘어가자는 쪽으로 강제로 맞추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얘기하니까 진짜 어떤 분이 손석구 씨 얘기를 하는데 손석구 씨랑 최민식 씨가 나왔던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엄청 유명한 카지노. 영화 카지노 맞아. 그 거기도 막 맨날 뭐 조작하고 뭐 하고 엄청 나오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디 이상한 나라 가고 막 지금 이 이러잖아요. 녹취는요 그냥 한 편의 미니 시리즈예요 그냥. 와. 네. 저지 미니 시리즈랑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그대로 영화 만들어도. 그 미니 시리즈도 안 되고 무협지예요. 인터넷 정말 무협지 같은 이야기가 하도 어쩌고 왜냐면 무협지는 그 당시 읽어보면요. 네. 이게 전후 맥락은 논리적으로는 구성이 돼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괴기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사실 무협지를 보거든요. 그런 수준이에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주로 태블릿 조작으로 좌우 통합 집회를 했던 그 모임들이 있는데 총선 때 이제 잠깐 쉬다가 이 건이 터지면서 이거 안 명이 되겠다. 모였죠. 이거 다시 이제 모여서 다음 주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장시호 당장 공수처는 장시호를 체포해야 되는 게 정유라하고 문자 주고받을 때 장시호를 지금 죽어버리겠다고 막 떠들고 있어요. 지금 죽어버리겠다고. 신변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수처에서. 아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요. 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검찰 인사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최상명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지나왔던 과거의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 간의 이런 그 위정교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확실한 거는요.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갔단 말이에요. 딱 한 군데가 안 간 데가 있죠. 검찰 조직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그 조직의 원리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죽일 놈 죽이고 봐줄 놈 봐주고 살릴 놈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남아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찌꺼기처럼 우리 사회의 배설물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는 정리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리 잘하면 대한민국 제대로 갈 수 있고 이재용이들 지가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고 죄짓고 싶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 법과 제도에서 그냥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원래 기능을 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따질 거 따지고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런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데 검찰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김스타님도 이 뭐 변희재 강진구를 고소할 게 아니라 정말로 장시호 씨가 허언증이고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자기하고 그런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장시호에 말을 할 대한 정도가 말을 할 정도로 감히 어떻게 정말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장시호 씨가 감히 이 사람을 엮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최고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본인이 좀 자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의문점이 남는 건 왜 이거 기자들이나 지금 뭐 여기 계신 분 이런 분들에게 지금 고소를 하고 이러지 왜 장시호한테는 그 화살을 돌리지 않는가? 아무리 검수가 그렇죠. 원래 관련 그래야죠. 뉴스가 없어요. 혼내줘야죠. 없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탄핵 정국 때의 그 찌꺼기가 지금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당시 법무장관, 검찰총장 지금의 수장이 돼서 여전히 지금 의혹들을 계속 덮어 나가는데. 과연 3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검야권에서 지금 이렇게 글쎄요.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공세, 수세가 저는 아직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네. 가서는 탄핵 정국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지 않겠는가 생각이 아니 듭니다. 정상이라면 장시호를 고소해야죠. 장시호가 지금 사건의 근원이고 발단인데 6개월 전에 장시호가 부인하는 사과 문자를 김영철에게 보내고 태국으로 도주를 하고 그럼 지금 정유라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어요. 정유라는 이 죽어버려 막 이년아 이거 뭐 하고 있고 근데 왜 김영철은 장시호하고 통화 못 합니까? 장시호하고 지금 통화해서 지금 입장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김영철이 네. 못 받아낸다는 얘기 뭐예요? 장시호의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 거야. 장시호가 김영철 전화를.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가 만약에 지난번 6개월하고 똑같이
내가 다 그냥 거짓말했어요 하게 되면은 이미 지금 이 태블릿 PC는 조작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이제 장시호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때 태블릿 조작한 것도 다 장시호의 자작극이 되는 거고 네.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 무슨 이재용이나 박근혜 관련된 위증이 있다 그것도 전부 다 장시호가 자작극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장시호가 더 버퍼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장시호 입장에서 그럴 이거 나는 그냥 그때 힘없는 피고인이었고 윤석열 한동훈이 시켰다 김영철이 이러면은 상당한 부분 이 경감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장시호가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국가기관이 특정한 사건을 그것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네. 사건을 위정교사해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가중한 죄를 묻기 위해서 조작을 했는데 이 조작을에 참여했던 사람이 말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없어. 이 사람을 지금 검찰도 욕하지 않고 당사자가 욕하지 않아. 네. 근데 그 말을 공개한 사람들은 다 사법 처리하겠대.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썩어 자빠져도 할 말 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과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너거는 입틀막이니까 일단 끝, 사법 처리. 근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네. 그 사람 말 때문에 지금 이게 파장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김영철 검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여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명예훼손이 되든 허위 사실이 되든 뭔가 무고가 되든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왜 안 해? 근데 조치 안 하는 것은 아무도 언론에 묻지 않아요. 언론은 야 변희재 또 이번에 사고 쳤네. 노영이 정교환 나와서 또 부추기네. 야 뉴탐사 걔들 뭐야? 아유 또 한 개 또 터뜨려서. 아니 우리한테 뭐라 그러진 않아요. 아니 난 이 사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은 3년이 길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계속 시키는 것만 대답만 해주시면 되고. 그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의와 진실 그리고 상식을 수행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피를 토하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자들이 정말 제가 참 자괴감이 느낄 정도인데 제2의 청담동 술자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네, 대담이라고 그 얘기를 그러는데 하고 아니 있죠. 청담동 술자리 지금 취재를 해봤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재판 진행 과정에서요 한동훈이 아무 자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날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부 차량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 자료 못 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아마 강진구 쪽에 승소할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 상황을 취재도 안 하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를 막 갖다 써대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이 한동훈- 10억을 민사 걸었으면 한동훈 장관이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소송이잖아요. 예, 그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본인의 네. 명예를 훼손했다고 예.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거든요. 일단은 그날 그 장소에 없었다라는 거 입증하기가 본인이 얼마나 입증한 쉬워요. 대로 그래서 해야죠. 네. 강진구 쪽이 먼저 법무부 장관 차량 통행 기록을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아니, 안 내죠. 주겠다고. 네, 당연히 안 주겠죠. 아니 근데 그럼 한동훈이 동의를 하면 되는데 한동훈 자체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레드님께서 장시호를 허위사실 유포를 왜 안 잡아드립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다 맞는 넘어가 거야. 버렸네요.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드리면요. 이게 뭐 유탐사가 되든 다른 유튜버 채널이 되든 어떤 채널이든 그것이 진실에 기초해서 최선을 다해서 언론으로서 보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그걸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한 근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도한 언론사가 책임지는 것인데 네. 혹시 우리 안에 야 여기는 믿을 수 있어 여기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착오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수정하고 교정하면 되는데 지금 점점 좁혀져서 우리가 원 두 개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걸 교집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교집합으로 모아보는 이 사실은 이제 빼박처럼 정말로 이런 것이 맞다고 결론 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들 집중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 당시에 검찰 조직에서 벌였던 일을 우리가 목격했으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성찰과 대책을 세워야 될 거냐. 이거 가는데 우리 주저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논의해야 되지. 거기가 뉴탐사여서는 안 되고 스픽스여서는 안 되고 A라고 해서는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언론 박수 쳐주고 아니면 비판하고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 기성의 신문과 방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취재력도 부족하고 정보력도 그들보다 짧지만 가져오는 정보 하나하나를 그냥 가능한 한 공개해서 우리끼리 판단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불리 따져놓고 분리하면 공개 안 합니다. 자기 정치적 이익 그리고 자기 회사의 이익 아니면 공개 안 해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렇게 노력하는 언론, 변 대표, 물론 여러분들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박수 쳐드려야 되죠. 아니면 동의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진실과 정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여러 움직임, 유튜버, 지하세계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그래도 인정은 해주셔야 된다. 응원은 못하더라도 인정은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특검의 당시 수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검사가 특검이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조작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도 물론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수사팀장이었던 대통령이나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든가 그게 아니었다라든가 뭔가 좀 답을 좀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한동훈 대해서는 민주당이 네. 공식 질의서를 보냈어요. 근데 답변 없습니다. 그 나불대는 거 좋아하는 한동훈이 녹취에 나와. 장시호가 탕수육 이빠이 한동훈 시켜줬다 네. 나오고 뭐 나오면서 거기서 설명해라 탕수육 시켜준 거 맞냐? 왜냐하면 연호 접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하영 지사하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런 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너는 한동훈 너는 어떻게 탕수육을 가져와서 먹였냐?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 나불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 구독자들의 브랜드 선호도 리서치와 광고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기업들이라면 카테고리별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료 광고, 금융, 제약, 유통, IT, 여행, 공산품, 농업 분야 이렇게 좀 저희가 카테고리를 정해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선착순 10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이벤트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2024년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광고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010-4615-9996, 010-4615-9996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느 기업이든 다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도 방송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어버리신 분들 있으시면 꼭 눌러주시고요. 한우 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 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뿔 한우가 100g에 9,900원입니다. 053-573-8900번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께 쾌적한 장소, 친절한 서비스로 여러분들에서 맛있는 한우 소고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역전의 용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